이딴 걸 먹으라고? 이건 걔도 안 먹겠다. 국회의원의 그 한마디에 이등병은 조용히 다가가 잔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등병이 10년 전 식자재 비리를 폭로하다 죽임당한 하청업체 소장의 아들이란 걸. 그날 식판 위에 담긴 건 단순한 잔반이 아니었습니다. 부정과 침묵,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향한 마지막 진실의 선언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머리에 잔반을 쏟은 이등병, 그의 손엔 군번줄 대신 아버지의 유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 실화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 육군 부대 취사병 김진우 이등병은 조용하고 눈치 빠른 성격으로 입대한 지 석 달 만에 잔반 하나 안 남긴다는 평가를 받은 부대의 귀한 존재였습니다. 진우는 그날도 묵묵히 부대 식당에서 국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거친 수세미, 콧 속에는 락스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래전 기억 속에 있었어요. 김진우, 너 진짜 음식에 재능 있다. 다른 병사들이 너 음식 먹고 싶어서 취사실 앞에 줄 서 있더라. 분대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무도 모르는 멍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성 씨, 과거 군부대 하청 식자재 납품업체 소장으로 일하다가 식자재 납품 비리를 폭로한 뒤 심근경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망 진단서를 받고 의문사로 죽음을 맞았던 남자였어요. 아버지, 밥은 먹고 다니세요? 진우는 매일 밤 침상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에서 나눈 인사였어요. 16살 겨울, 진우가 기말고사 준비로 늦게 귀가하던 날, 아버지는 전화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밥은 먹고 다니냐?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우는 취침 시간이 되면 몰래 아버지의 사망 기록과 언론 보도를 스크랩해 침상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탁한 손전등 불빛 아래 누렇게 변색된 신문 조각들을 들여다보며 매일 다짐했어요. 내가 진짜 이유 반드시 밝힐 거야. 부대 식당 한 구석에서 진우는 묵묵히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다른 취사병들은 그의 눈물을 양파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10년 동안 마르지 않은 한과 서름의 눈물이었어요. 진우야, 내일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 온대. 특별식단 준비해야 한다. 주임원사가 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위, 군 식자재 비리, 아버지의 죽음,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갔어요. 진우야, 들리냐? 내일 특식 준비하라고. 네, 원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할게요. 진우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을 펼쳐보았어요. 거기에는 국방위 소속 박성민 의원 마이너스 비리 핵심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내일 오는 국방위 의원 명단에도 박성민 의원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손바닥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 내일 아버지를 만나러 갈게요. 밥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침부터 부대는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일행의 방문은 모든 병사에게 부담이었지만 특히 취사병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외부 VIP 대접이라 식사 준비는 취사병들에게 가장 큰 중압감을 주는 임무였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같은 취사병인 박상민 일병이 물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형.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정신 차려. 특히 박성민 의원이 까다롭다던데. 상민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박성민. 아버지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진우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국산 재료로 최선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어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된장찌개, 고추장 불고기, 미역국, 모두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얘들아, VIP들 도착했다. 준비 다 됐지? 주임원사가 부엌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진우는 마지막으로 고추장 불고기 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국회의원들이 들어섰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반백의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진우는 그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의 사진 속에서 항상 함께 있던 박성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식사입니다. 모두 국산 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주임원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의원들은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무표정하게 고추장 불고기를 담아주었어요. 그러다 박성민 의원 앞에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뭐해? 빨리 담아. 박 의원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어요.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먹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에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성민 의원이 식판을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당황한 주임원사가 다가갔어요. 이게 밥이야? 이건 개도 안 먹겠다. 나한테 이런 걸 먹이겠다고? 박 의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희 취사병들. 사람 새끼들이야? 그 말 한마디에 식당 안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병사와 장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냉동실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얼굴, 부검도 거부당한 채 서둘러 치러진 장례식. 진우는 천천히 트레이에 남은 뜨끈한 미역국과 고추장 불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의원 뒤로 다가갔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의 머리 위에 잔반을 부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의원의 반백머리를 타고 양복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고추장 불고기 양념이 그의 흰 셔츠를 붉게 물들였어요. 식당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박 의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도 안 먹을 음식이면 사람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김태성 소장 아들입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곧 분노로 붉게 변했습니다. 이 새끼가 당장 끌어내. 박 의원이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헌병들이 식당으로 들이닥쳤고 진우는 순순히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맴돌았어요. 진우야. 상민 일병이 불렀지만 진우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형. 부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헌병대에 끌려간 진우는 독방에 갇혔어요. 바깥에서는 전화벨 소리와 부산한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식사 중 물리적 위해를 가한 군인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이 터졌고 진우는 곧장 헌병대에 이송되었어요. 김진우 이등병, 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냐? 대대장이 독방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대대장을 바라보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폭행을 가했으니 중징계는 피할 수 없겠죠. 폭행이 아니라 식판 테러라고 언론에서 난리야. 박성민 의원이 군인권 침해 진상 규명위까지 끌고 오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침착함이 오히려 대대장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너 혹시 고의로 그런 거냐?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 대대장은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틀 후 부대 회의실에서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어요. 평소라면 조용히 넘어갈 일이지만 이미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등병의 난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쏟아졌어요. 김진우 이등병 들어오게. 징계위원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단정한 복장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테이블 주변으로는 각 언론사 기자들과 군 법무관, 그리고 상급 지휘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꽂혔어요. 김진우 이등병, 넌 국방위 소속 박성민 의원에게 고의적으로 음식물을 부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할 말 있나?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고의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선 변명이나 사과가 이어지기 마련이었어요. 하지만 진우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지? 위원장이 다시 물었어요. 제 아버지 김태성 소장을 아십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위원장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건 지금 사안과 무관하네. 아닙니다. 매우 관련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10년 전 군 식자재 납품 비리를 폭로하다 의문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리의 중심에는 박성민 의원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어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징계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야. 법무관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진우의 징계위원회에 언론이 유독 적극적이었고 어떤 기자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 한 기자가 화장실에서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진우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너, 아버지, 김태성 소장 아들이지? 그때 그 사건. 덮은 놈이 이 국회의원이야. 너 덮은 뚜껑 열어볼 생각 있지? 진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 10년 전 그 사건 취재하던 최준혁이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제보했었어. 기자는 명함을 진우의 주머니에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의 수첩에도 최준혁 기자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걔도 안 먹는다고 했던 거였군요.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뭐? 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납품한 식자재. 박 의원이 걔도 안 먹는다며 내치고 다른 업체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딱 꽂혔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기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일로 내가 큰일 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진실을 밝힐 기회일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진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진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징계위원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최 기자는 진우의 어깨를 꽉 쥐었어요. 용기내. 내가 도울게.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징계위원회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진우는 근신 30일과 함께 부적합 전역 판정을 받았어요. 사실상 강제 전역이었습니다. 모두가 이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우는 조용히 자신의 잦은 전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군 생활을 이어가며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군 법무관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김진우, 너 미쳤냐? 그냥 조용히 전역하면 될 것을. 인사계 중사가 진우를 불러 물었어요.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부대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중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 권리입니다.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진우의 전역 취소 신청은 상부로 올라갔고 예상 밖으로 승인되었어요. 사실은 박성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진우를 군 안에 가두어 두고 감시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듯 했어요. 진우는 다시 부대로 복귀했지만 취사병에서 창고관리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죠. 하지만 진우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어요. 창고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식자재 납품 관련 문서도 있을 터였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상민 일병이 창고를 찾아왔어요.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 이게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미쳤냐? 넌 이제 전 부대의 왕따야. 다들 너랑 어울리면 위에서 눈치 준다고. 상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도 형은 왔네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상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내가 답답해서. 근데 진짜 내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살하지 않았어요. 심근경색도 아니었고요. 분명히 누군가가. 증거 있어? 상민이 물었어요. 찾는 중이에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창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류철, 창고 입출고, 장부, 낡은 상자들. 아버지가 일하던 시기의 자료를 찾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진우는 오래된 계약서, 사본과 함께 CCTV 백업이라고 적힌 작은 CD를 발견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CD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 날 진우는 외출 허가를 받아 부대 밖 인터넷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CD를 컴퓨터에 넣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거기엔 10년 전군 식당 앞 복도에서 찍힌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태성 소장이 박성민 의원과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박 의원은 위협적인 자세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그 입 다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 의원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고 아버지가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최 기자님, 제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내일 만납시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직접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내가 죽으면 진우한테 꼭 보여줘. 그래야 애가 사람답게 살지.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우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급히 영상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낯선 남자가 진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이등병? 남자가 물었어요. 진우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준혁입니다. 기억나죠?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CD,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진우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메시지가 있었어요. 최 기자는 진우 옆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진실을 찾겠습니다. 끝까지요. 진우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진우의 움직임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CD를 꺼내는 모습, 인터넷 카페에서 최준혁 기자를 만난 일,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었어요. 부대로 복귀한 지 3일째 되던 날, 진우는 법무관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법무관실 문을 열자 낯선 민간인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김진우 이등병, 들어오게. 권영민 법무관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들어가 경례를 했어요. 민간인은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유명한 김진우 이등병이군. 나는 국방부 감사관 윤정호라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진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분명히 국방부 감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깨나. 윤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자리에 앉자 권 법무관은 밖으로 나갔어요. 방에는 진우와 윤 감사관만 남았습니다. 자네, 요즘 위험한 짓 하고 다닌다며? 윤 감사관이 천천히 말했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 감사관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CD를 찾았다지? 10년 전 CCTV 영상이 담긴. 윤 감사관의 말에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진우가 물었어요. 윤 감사관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없다네. 자네 아버지 일도 박성민 의원의 비리도 모든 것이 말이야. 진우는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럼 왜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이등병. 윤 감사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때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일부 진실이 묻혀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이 국익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네. 윤 감사관은 은밀히 제안했어요. 너 지금 딱 전역하고 해외로 나가. 우리가 가족에게 3억 줄게. 네 아버지 일은 그냥 잊어.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이요? 그래. 미국이든 캐나다든 가서 새 삶을 살게. 자네 어머니도 함께 데려가고. 윤 감사관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인생은 길어. 23세 모든 걸 필요 없어.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억이면 어머니와 함께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윤 감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자네 어머니는? 어머니도 버릴 셈인가? 이 일이 커지면 자네 가족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진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어머니의 지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생각해보게. 내일까지 답을 듣겠네. 윤 감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고로 돌아왔어요.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친한 동료 박상민 병장이 창고를 찾아왔어요. 야, 괜찮냐? 상민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 도움이 필요해요. 뭔데?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식자재 납품 관련 서류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인사과 컴퓨터에서 옛날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을까요? 진우가 부탁했어요. 상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형, 제발이요. 이건 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거예요. 진우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조심해야 해. 다음 날 상민은 인사과에서 복사한 파일들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밖에 더 못 찾았어. 조심해서 봐. 진우는 감사함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형. 하지만 그날 밤 진우는 헌병대에 또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혐의였어요. 국가보안문서 유출 혐의. 헌병 중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인사과 서버에 접속해서 기밀 문서를 복사했지? 컴퓨터 로그가 다 남아있어. 중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복사본이 누군가에 의해 역이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문이 열리고 상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미안하다. 나도 가족이 있어.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상민을 바라보았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이해했습니다. 힘없는 군인들이 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아요, 형.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들이 내 동생 대학 등록금을 내주겠대. 진우야, 정말 미안해.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 동생 서울대 합격했다고 했었죠? 좋은 일이네요. 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더 괴롭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다시 독방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의 영상, 그리고 최준혁 기자와의 만남.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진우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우는 열흘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문서 유출 혐의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그를 구해준 건 음식이었습니다. 구치소 식당에서 진우는 취사병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그의 손맛과 정성은 이곳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구치소에 특별한 취사병이 왔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 쓰레기 같은 재료로 이런 맛을 내다니. 구치소 취사병장이 감탄했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었어요. 음식은 정성이에요. 그게 다예요. 열흘째 되던 날 구치소에 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군 법무관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진우를 면회실로 불렀습니다. 김진우 2등병. 나는 민영석 법무관이다.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진우는 경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관님. 앉게. 민 법무관이 말했어요.
자네 사건을 맡게 됐네. 자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들었어.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법무관이 왜 음식 이야기를? 네, 취사병이었으니까요. 실은 말이야, 나 자네 음식 먹어봤어. 민 법무관이 웃었어요. 지난달 국방위 방문 때 내가 박성민 의원 수행 법무관이었거든.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계셨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난 그 음식이 개도 안 먹을 정도로 맛없진 않았어. 민 법무관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사실 내가 먹어본 군대 식사 중 최고였지. 진우는 말없이 민 법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식자재 납품업체 소장이었다고? 민 법무관이 물었어요. 진우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하셨고? 민 법무관이 계속 물었어요.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아버지는 건강하셨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 법무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알겠네. 자네 서류 검토해 봤는데 국가보안문서 유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오늘 석방해 주겠네. 진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이건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자네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 민 법무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게. 그날 오후 진우는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왜 갑자기 석방된 걸까? 누가 개입한 걸까? 부대에 도착하자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다시 창고 관리병으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밀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병사들이 많아졌어요. 진우는 저녁 식사 시간에 취사실을 찾았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취사병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진우야, 돌아왔구나. 주방장 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하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진우가 말했어요. 아니야, 넌 오늘은 손님이야. 앉아서 먹어. 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요리가 그리웠어요. 결국 진우는 그날 저녁 특별 메뉴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 평범한 된장찌개가 특별한 맛을 내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정성껏 각식판에 밥과 찌개를 담았습니다. 이 밥 거짓말 못해. 사람이 성심을 담았거든.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진우가 돌아봤어요. 거기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민영석 법무관이었어요. 그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법무관님? 진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은 그냥 민영석이라고 불러. 그가 웃었습니다. 나 사실은 기자야. 최준혁 선배 동료지.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네. 6개월 전부터 잠입 취재 중이었어. 박성민 의원의 군 관련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민영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 사건을 추적하던 중 내가 나타난 거야.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영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 10년 전 그 사건 당시 진실을 보도하려다 해고당한 언론사 PD도 있지. 정말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소개해 줄게. 민영석이 말했어요. 그 PD가 바로 최준혁 선배를 도와준 사람이거든. 그날 밤 진우는 부대 밖에서 최준혁 기자와 오상철 PD를 만났습니다. 오 PD는 40 중반의 수척한 남자였어요. 진우군 만나서 반가워. 오 PD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를 아셨나요? 그럼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군 식자재 비리를 추적하던 중이었지. OPD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진우는 CD를 꺼냈어요. 이거 보셨나요? 아버지가 남긴 영상입니다. OPD와 최 기자가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두 사람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젠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CD 속 영상은 최준혁 기자와 오상철 PD의 손을 거쳐 사회의 파문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한 군인의 의문사에 관한 작은 기사였지만 점차 군 식자재 비리와 국회의원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진우 씨,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진우를 찾아와 말했어요. 진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언론의 관심이 점점 커지자 야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어요. 여당은 반대했지만 여론의 압박에 결국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우 이등병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왔습니다. 대대장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현역 이등병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청문회 하루 전날 민영석 기자가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내일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 우리가 다 지켜줄 테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용기 내겠습니다. 청문회 당일 국회는 이례적인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방청석을 가득 메웠어요. 진우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김진우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여당 의원에게서 나왔어요. 김진우 증인, 당신은 현역 이등병의 신분으로 국회의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것부터 해명하시죠.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박성민 의원에게 음식을 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10년 전 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지금 논점에서 벗어납니다. 여당 의원이 말을 자르려 했어요. 그때 야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증인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시죠, 김진우 씨.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아버지 김태성은 10년 전 군 식자재 납품 비리를 폭로하려다 의문사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지만 아버지는 건강한 분이셨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증거에 따르면 박성민 의원이 이 비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명예훼손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소리쳤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김진우 증인? 네, 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어요. 제가 부대 창고에서 발견한 CD에 아버지와 박 의원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제출한 자료가 위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TV 생중계로 대한민국 전역에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 그리고 국회의원의 녹취가 방송되었어요. 영상 속에서 박성민 의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새끼 입 막으려면 가짜 진단서 써버려. 어떻게든 심근경색으로 죽여.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어서 또 다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식자재 비리 관련 서류들, 의사의 증언, 그리고 아버지의 동료들의 증언까지. 방청석에선 야당 의원들이 책상을 내리치고 시민들은 분노했어요. 뉴스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졌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등병의 음식을 보고 걔도 안 먹겠다고 했습니까? 10년 전 김태성 소장의 식자재를 거부할 때 했던 말과 똑같은데요. 박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마지막 질문 차례가 되었을 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어요. 이건 개도 안 먹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기도 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진우가 나오자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엄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가 항상 말했어. 우리 아들은 옳은 일을 할 거다라고.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문회 이후 3달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구속 기소되었고 군 식자재 납품 비리와 관련된 12명의 관계자들도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국방부는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갔고 군 식자재 납품 시스템은 완전히 개혁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이등병은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언론은 그를 양심의 이등병이라 불렀고 시민단체들은 그에게 용기상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자신은 그저 아버지의 유지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진우 이등병, 귀하의 명예전역이 승인되었습니다. 대대장이 공식 서류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대대장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었어요. 요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정직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저녁식 날 부대 전체가 진우를 배웅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배신했던 상민 병장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진우야, 정말 미안해.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상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형. 형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동생 대학은 잘 다니고 있어요? 응. 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정직해졌어. 상민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녁 후 진우에게는 여러 제안이 쏟아졌어요. 정치인이 되라는 권유도 있었고 대기업의 입사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모두 거절했어요.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진우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문패에는 국방조달청 감사실 특별조사관 김진우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는 명예제대 후 군납 공기업의 감사실에서 일하며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 조사관님, 오늘 회의 있습니다. 비서가 알려주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이제 막 25살이 된 청년이었지만 그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김 조사관님, 새로운 군 식자재 납품 체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의장이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품질 검사가 엄격해야 해요. 군인들이 먹는 음식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책상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진우는 특별한 일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보훈 요양원에 찾아가 50인분의 국을 끓였어요. 그곳에는 6.25 참전 용사들과 고령의 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 선생 왔네. 요양원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진우는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소고기 무국입니다. 제가 직접 장봐온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진우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손길은 정확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진우는 국이 끓는 동안 할아버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이 국엔요, 제 아버지와 제 군생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한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진우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 밥은 참 맛있네. 진짜 사람이 만든 밥 같아.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요리가 끝나고 진우는 정성껏 국과 밥을 할아버지들께 나눠드렸어요.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이 진우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평화로웠어요. 어머니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네, 엄마. 진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버지는 항상 너를 보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조달청으로 출근하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직한 음식을 전하고 부정과 싸우는 일,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그는 출근길에 만난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오래된 할머니 노점상이었어요. 아저씨, 요즘 젊은이가 떡볶이를 이렇게 맛있게 먹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웃었어요. 음식의 진심이 느껴져서요. 할머니 떡볶이에서는 정직함이 느껴져요. 할머니는 놀란 듯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 진우는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했어요. 음식은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속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산이니까요. 봄바람이 진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는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었습니다.